주코노미TV 주코 허란 기자입니다. 지난주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전기차 스타트업의 제조 공장으로 변신하고 있는 캐나다 회사 마그나를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CES 특집으로 전통 완성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를 가져왔습니다. GM은 메리바라 CEO가 CES 2021의 기조연설을 맡는 등 GM의 전기차 미래 비전을 보여주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요. 앞서 지난해 11월엔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월가에서는 의구심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2일 CES 2021 기조연설에서 GM이 배송용 전기 트럭 브라이트 드랍을 새로 공개하면서 주가는 장 초반 8.5%까지 급등하며 시장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GM을 통해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과연 테슬라가 촉발한 전기차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현대차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럼 지금부터 GM이 CES에서 보여준 전기차의 미래와 남아있는 과제, 그럼에도 투자 매력이 여전한 이유를 살펴보실까요? GM이 CES 2021에서 새롭게 선보인 배송용 전기 트럭 브라이트 드롭은 EP1 전기 팔레트와 EV600 밴으로 구성됩니다. EP1은 바퀴가 달린 물류 박스처럼 생겼습니다. 물류 창고에서 배송 차량까지 물건을 옮기는 역할은 물론 EP1 자체가 차량에 차곡차곡 실렸다가 다시 차량에서 집 앞까지 이동하는 단거리 도심 셔틀 기능을 하게 됩니다. 200파운드, 즉 90kg까지 물건을 옮길 수 있습니다. EV600은 한 번 충전으로 250마일, 즉 400km까지 이동이 가능한 전기차 밴입니다. GM의 차세대 배터리 시스템인 얼티엄이 적용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물류회사 페덱스에 500대 초도 물량이 인도될 예정입니다. 회사 고위 관계자는 이미 여러 고객사들이 의향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GM은 왜 배송용 전기 트럭을 겨냥했을까요? 팬데믹 영향으로 미국의 배송 및 음식 배달 시장은 2025년까지 8,500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GM은 내다봤습니다. 또 테슬라가 진입하지 않은 시장이기도 하고요. 상용차 분야에는 리비안, 어라이벌, 카누 등 스타트업이 뛰어들었고 특히 GM의 경쟁사인 포드가 선전포고를 한 시장입니다. 때문에 이번 GM의 브라이트 드롭 발표로 포드가 가장 긴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GM의 EV600은 포드가 준비 중인 이 트랜짓보다 2배가량 더 큰 상업용 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M이 지난해 CES에서 자율주행차 크루즈를 선보였는데요. 올해는 미래자동차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 모빌리티 보틀과 캐딜락 헤일로 포트폴리오 컨셉카를 선보였습니다. 보틀은 GM이 선보인 첫 번째 비행 모빌리티입니다. 헬리콥터 존이나 지붕에서 이착륙하기가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동 모터의 출력은 90kWh입니다. 현대차가 한 발 앞서 지난해 CES에서 개인용 비행 모빌리티를 선보였는데요. 전통차 업체들의 미래 행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캐딜락 헤일로 포트폴리오는 외관은 자기부상 열차처럼 생겼는데요. 내부는 둥글게 마주보게 좌석을 배치하고 모임이 가능한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메리바라 CEO가 CES 2021 기조연설에서 가장 먼저 소개한 사업은 지난해 11월 공개한 얼티엄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얼티엄 설계는 배터리 셀을 좁은 공간에 수직으로 촘촘히 세워두거나 수평으로 쌓는 방식으로 6개, 8개, 12개, 16개의 배터리를 배치할 수 있는 모듈식입니다. 따라서 확장 가능하고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GM은 LG화학과 같은 위대한 기업과 배터리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LG화학과 23억 달러 규모의 합작사 얼티엄 셀즈를 설립해 지난해 5월 오하이오주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착공했고 내년이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 인도될 예정인 GMC 허머 전기 트럭에 처음으로 얼티엄 배터리 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CES에서 눈길을 끈 것은 GM의 전기차만이 아니라 바로 고객 경험 서비스인데요. GM은 얼티파이라고 이름 붙인 고객 서비스 플랫폼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모바일로 실시간 배터리를 확인하고 충전하는 것은 물론 GMC 리워즈로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결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엔터테인먼트, 개인화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고요. GM은 지난해 11월엔 온라인 자동차 보험 서비스도 재개했는데요. 커넥티드카 서비스인 온스타를 통해 수집한 운전자와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테슬라도 2019년 자체 자동차 보험을 내놓았는데요. 전기차만큼이나 이 보험의 성장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날 CES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특히 기대했던 쉐보레 볼트 전기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계기판과 핸들만 살짝 나왔는데요. 핸드프리 운전 지원 시스템인 슈퍼크루즈를 적용한 쉐보레 볼트 2종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입니다. CES 2021에서 GM이 보여준 전기차의 미래에 시장은 일단 환호했습니다. GM 주가는 12일 6.24% 급등한 47.8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최저 27달러에서 최고 72달러입니다. GM 주가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 8.29배 수준인데요. 역사적 평균은 5.9배입니다. 2017년 PER도 8배까지 올랐습니다. GM의 최근 3개월 주가 상승률은 48%에 달합니다. 지난해 10월 21일 공개된 전기차 픽업트럭 GMC 허머는 1억 3천만 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0분 만에 사전 예약 물량이 완판되며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후 11월엔 메리바라 CEO가 2025년까지 30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고 중국과 미국에서 연간 100만 대 전기차를 양산할 것이란 비전을 선포했죠. 테슬라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뿐 정확하게 테슬라를 겨냥한 시장 탈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ES를 앞두고도 새로운 로고 디자인과 모두의 전기차라는 의미의 Everybody in 슬로건을 공개했는데요. GM의 이 같은 전기차 행보에 따라 주가는 상승한 셈입니다. 사실 월가에서는 GM의 112년 브랜드가 수명을 다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GM은 1908년 윌리엄 듀런트가 창립한 미국 1위 자동차 회사입니다. 캐딜락, 뷰익, 쉐보레, GM, 우링 등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글로벌 최대 자동차 제조사였지만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파산하며 미국 1위 자동차 업체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후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펼쳤는데요. 때문에 여전히 픽업트럭과 대형 SUV에 목을 메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GM은 픽업트럭의 강점을 살려 전기차 허머를 공개하고 배송용 전기트럭 브라이트 드롭까지 선보였습니다. 전통이 깊은 캐딜락 전기차 리릭 모델을 보면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2022년 출시 예정인 캐딜락의 첫 순수 전기차 리릭의 기준가는 테슬라의 모델 X보다 낮은 7천만 원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완성차 업계를 이끌어온 것이 SUV였다면 앞으로 10년은 전기차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GM의 신규 전기차가 이미 1위를 점하고 있는 내연기관 SUV 시장을 뺏는 구축 효과가 일어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GM은 전기차 시장에서는 다른 전통차 업체보다는 한 발 뒤졌지만 약진하고 있습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1월에서 9월까지 77개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 GM그룹은 지난해 9위에서 6위로 올라섰습니다. 1위는 테슬라, 2위는 폭스바겐, 3위는 르노, 닛산, 미쓰비시, 4위는 현대기아차 순입니다. 시장조사회사 ID 테크엑스에 따르면 전기차가 2030년까지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20%를, 2040년까지는 전체의 80%를 장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가 20년 안에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GM은 2025년까지 30개 모델의 전기차 100만 대 양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상당합니다. 전통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은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테슬라 같은 새로운 전기차 업체는 과거에 묶여있는 계약이나 연금 의무, 노동조합, 또 오랜 경영 문화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투자금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통차가 자랑하는 규모의 경제, 제조 노하우, 업계 네트워크가 없을 뿐이죠. 여기에 각국 정부의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은 전통차 업체에게는 또 하나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자동차 1위 업체 GM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동차 시장은 연간 3,500조 원 규모로 600조 원 규모의 스마트폰 시장에 비해 훨씬 큰 시장입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가파를 경우 제조업,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성장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미국의 시장 1위인 GM의 실적이 증가할 것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촉발한 전기차 시대에서는 시장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연간 판매량 9천만 대에서 정체돼 왔던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1억 대를 돌파하고 시장이 대폭 커질 경우 테슬라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을까요? 후발주자인 전통차 업체들도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한다면 각사가 가져갈 파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주코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핫한 해외 주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